어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이 개헌 요건을 훌쩍 넘는 177석을 얻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의 자위대변기 등을 포함한 개헌을 가능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약식 회견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예방 차원이라고 했지만 야당은 이딴 실언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소통을 멈춘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징계로 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이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나흘째 잔행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배로 늘고 위중증 환자 증가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늘리는 방안 등을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쓰지도 않는 데이터 요금까지 소비자가 내고 있다는 비판에 이동통신사들이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싼 요금제를 유도하는 한촉 경쟁이 계속되는 한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아베 전 총리가 갑작스럽게 숨진 뒤 한동안 일본 사회는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일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한국에도 그 여파는 이어질 겁니다. 당장 어제 참의원 선거는 집권 여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고 평화헌법을 바꾸는 논의도 힘을 받게 됐습니다. 먼저 이효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경기인천 뉴스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78석으로 똑같이 양분되면서 의장 선출부터 협의가 안 돼 시작하자마자 개점 휴업 상태가 됐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계속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번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내려오면서 모레까지 부산에도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적겠습니다. 한증막 같은 더위의 기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아련의 기자입니다.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내일 개막합니다. 사흘간의 성화 봉송도 마무리되는 등 개회식 준비는 끝났습니다. 울산을 잘 아는 택시기사의 안내를 받으며 유명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울산 관광택시가 출범했습니다. 신세계 측이 혁신도시 내 복합시설 개발과 관련해 상업시설 규모로는 상당히 큰 편이라고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개발 형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울산 뉴스입니다. 17년 만에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개막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사흘 동안 진행된 성화 봉송도 마무리되는 등 분야별로 체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영하 기자입니다. 창원시의 수돗물 유충 늑장 대응으로 인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장에게는 28시간이 지난 뒤에 보고됐고 시민들에게 알린 건 36시간이 지난 한밤중 브리핑이 전부였습니다. 서부 경남의 식수원인 진양호에는 녹조가 발생해 식수원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 3등급의 수질이 4등급으로 떨어져 정수 처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면서 자치단체도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비 확보는 물론이고 가용 예산 축소 등 지출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경남입니다. 창원시가 지난주 금요일 진해 석동정수장에서 유충이 발견된 사실을 36시간이 지나서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늑장 대응은 주말 내내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황재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이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뮤지컬 전문 축제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오늘 딤프 어워즈와 함께 18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해외 초청작 등이 열리며 정상 개최됐는데요. 온 오프라인을 통해 20만 명 이상이 관람하면서 침체됐던 뮤지컬 시장 부활의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윤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에서 고등학생 2명이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용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심는 수법으로 기말고사 시험 문제와 답안을 빼냈습니다. 경찰이 두 학생을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사고가 난 학교에서는 4년 전에도 시험 문제를 빼돌린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시험 출제 과정의 보안을 강화했지만 교무실은 침입 경고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겠다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 등의 국정과제 10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펼쳐온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9시 뉴스는 광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 부정 유출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생 2명이 문제를 낸 교사들의 노트북에 악성 코드를 설치해 미리 시험지와 답안지를 빼돌렸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우범기 전주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쳤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중 TV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봤는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최근 이산가족 협의에 나섰지만 여전히 상봉에 대한 기약은 없는 상황입니다. 국력해 가족을 둔 이들은 속앓이만 하며 그리움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전라북도 조직 개편안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의회 상임위끼리 소관부서를 두고 신경전을 하고 있는데 효율적인 조직 개편은 뒷전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선거 브로커들과 연루됐다는 의혹에 휘말린 우범기 전주시장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우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는데요. 경찰은 허위 사실 유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2018년) 150만 인구가 무너진 대전의 인구 감소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20년 전인 2003년 인구로 퇴보했는데 사망자가 출생자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본격화됐습니다. 광역단체장과의 심층 인터뷰, 오늘은 첫 순서로 이장우 대전시장은 500만 평 이상 산업용지를 구축해 대전의 미래 먹거리와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이 실내에서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초정밀 GPS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갯벌의 무분별한 출입과 과도한 채취 행위로 갯벌의 피로도가 심각한 상태로 내몰리자
확대한 몽산포 갯벌 일부에 생태 휴식제가 적용돼 1년간 출입이 금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구의 날입니다.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이제는 농어촌 지역뿐 아니라 대전 같은 도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8년 150만이 무너진 뒤 144만 명대까지 줄면서 20년 전으로 퇴보했는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 현상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송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해지면서 충북에서도 나흘 연속 신규 확진자가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재유행 초입 단계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대학들이 정시 모집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입학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역의 대학들은 수시 선발을 늘리면서 신입생 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직장 성희롱 파문으로 사실상 조직이 와해된 충북 청주 경실련이 활동을 멈춘 지 2년이 지났지만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충북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충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 연속으로 4자릿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유행이 다시 시작됐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보도에 한성원 기자입니다. 강원도 지역에 내린 폭우로 국내에서 가장 큰 댐인 소양강댐이 오늘 오후부터 수문을 열고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의 일입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강원도 조직 개편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무원 정원도 10년 만에 처음으로 동결됐습니다. 오늘 예정됐던 춘천 의암호 마리나 조성 사업의 실시 협약이 또다시 연기됐습니다. 춘천시의회를 중심으로 신중론과 재검토 요청이 나오면서 춘천시가 협약 체결을 연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인 소양강댐이 오늘 오후에 수문을 열었습니다. 2020년 8월 이후 2년 만인데요. 100m에 가까운 물보라가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12년) 만에 도지사가 바뀐 민선 8기 강원도청 출범이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강원도정의 변화를 짚어봅니다. 늘어나는 요트와 동력보트에 비해 강원 지역 마리나 계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해양 레저 관광 활성화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군과 업무 협약을 통해 돌봄 체계와 마을 교육 공동체 조성을 강화하는 더 나은 교육지구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올해 지방선거로 12년 만에 도지사가 바뀐 강원도정이 출범 100일을 맞았습니다. 김진태 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달라진 강원도정을 고순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해양 생태계와 경관 영향을 우려해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가 단계적으로 넘겨받아온 중앙정부 권한을 포괄적으로 받기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에서 만 10살 초등학생이 국내 최연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9시 뉴스입니다. 추자도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가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해상교통 안전을 우려한 데 이어 환경부도 해양생물과 경관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주일마다 2배씩 늘어나면서 8주 만에 4만 명에 바짝 다가서는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당초 가을로 예상했던 재유행이 일찍 시작되면서 정부가 내일 여름철 재유행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먼저 이준범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부지방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사상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산은 대비가 잘 되고 있을까요? 7년 전 지정된 침수 위험 지역은 아직도 공사 중이고 차수벽 설치 사업은 일찌감치 중단됐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서 장마와 태풍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 중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장소가 104곳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아파트에서 초등학생의 목 등을 공격해 다치게 한 개를 안락사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인 울산의료원의 건립 여부가 9월 중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뉴스데스크 울산입니다. 울산에는 장마나 태풍이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를 입는 지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중 위험도가 심각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지목된 장소가 100곳이 넘는데요. 무엇보다 지자체의 적절한 예방 조치가 시급한 곳이 많습니다. 정인곤 기자입니다. 거제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점거 농성이 3주를 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때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일단 정지해야 하는 새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시행 첫날 현장 다녀왔습니다. 지방소멸 상생보고서 오늘은 착공 14년이 지난 경남 혁신도시에 남겨진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경남의 성과로 확산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거제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원유 운반선 점거 농성도 이 폭염 속에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태 해결을 위해 파업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첫 소식 정성호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태풍 흰남노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포항 지역 상황 오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항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실종자 가운데 결국 7명이 숨지고 2명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불과 몇 분 사이 지하주차장은 거센 흙탕물에 잠겨버렸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쏟아부은 물폭탄으로 포항의 다른 아파트 지하 주차장들도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는데요. 아파트들의 지하 주차장 배수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기약 없이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권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안동댐의 원수를 끌어들여 마실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구미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중금속으로 오염된 안동댐 물을 대구시에 팔아 넘긴다는 안동시의 자세를 비난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에서 지난 2019년부터 2년간 고양이 학대 살해 사건이 7건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근 포항에서 고양이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잡힌 30대 남성이 모두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학대를 당하거나 살해된 고양이만 13마리에 이릅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첫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그동안 공회전하고 있던 갈등 현안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등 민선 8기 광주 전남 상생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 씨가 세계적인 건축 거장 마리오 보타와 신안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탈리아 유명 콘서트에도 박 작가의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해남군이 복합 유지형 파크 조성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지역민들의 의견도 다르고 타당성 평가도 거쳐야 하는 등 해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휴가철 서남의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77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해경이 바다와 육지에서 해양 주권 수호를 다짐하는 태극기 퍼포먼스를 펼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개최하는 콘서트에 목포 출신의 조각가 박은선 씨의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은선 씨의 조각 작품을 신안에서도 몇 년 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 신고 대상자 160여 명이 특별법 시행 반년 만에 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희생자 인정과 명예회복까지 마음 급한 유족들은 여전히 답답하기만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그림책 작가 모 윌렘스가 순천에서 독자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천 할머니 작가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온 모 윌렘스를 만났습니다. 최근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환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이 4차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는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일선학교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가장 먼저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 160여 명이 특별법상 희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중앙위원회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 직권 조사 등 제도 보완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찰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선거판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의혹인데 경찰의 수사가 용두사미 격입니다. 녹취록에는 정치인과 선거 후보자, 건설사 등이 등장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과가 없습니다. 첫 소식 조수영 기자가 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주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2배로 느는 더블링 현상이 반복될 정도로 확진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국가수리과학연구소가 최근 감염 확산세를 분석한 결과 한 달 뒤에는 전국 기준 하루 확진자 규모가 13만 4천여 명에 달할 거란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노근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유족들이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대응을 호소했습니다. 충북 교육에 대전안을 예고한 새 교육감이 현 상황을 진단할 전담 조직을 가동합니다. 전임 교육감 핵심 사업인 행복 씨앗학교 지원 중단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공예 비엔날레를 여는 공예 도시로 자처하면서도 정작 청주 지역 전업 작가들의 생계는 어렵습니다. 작가들 스스로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노근리 사건 유족에 대한 정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족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군에게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재용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령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계고와 지방대는 학생 모시기에 나설 정도로 생존 위기에 직면했는데요. 신입생 모집이 힘든 학과는 과감히 통폐합하고 또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면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집중 취재 허주희, 김도균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원주 대도여객이 천연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시내버스 상당수 구간의 운행을 멈췄습니다. 원주시는 내일부터 전세버스를 투입할 예정이지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자녀 친구의 SNS 대화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외부에 알린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장의 배우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기존에 무혐의 처리했던 다른 혐의도 재수사하고 있는데 원주시장이 피의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주시의 조직 개편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부결됐습니다. 추후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시정 기조가 담긴 조직 개편안이 좌초하면서 원강수 시장의 리더십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강원FC 전용구장 건립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정치적 결정이라며 원주는 물론 유치에 나선 지역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원주입니다. 원주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대도여객이 버스에 들어갈 천연가스 요금조차 내지 못해서 상당 구간의 운행을 멈췄습니다. 지난 1년 사이 천연가스 요금이 2배 오르면서 경영난이 가중됐기 때문인데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걸로 예상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공해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에서 부당 해고를 당했다는 노동자들과 회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속초의료원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임상교수를 채용하면서 기존에 있던 의사를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태백 장성광업소 광부 매몰 사망 사고에 대한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땅 주인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던 강릉 경포 유수지 조성 사업 면적이 축소되면서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릉과 동해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사의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선사와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등에서도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 여객선사는 행정소송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당시에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용인들은 개별 소송과 특별 재심을 통해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그동안 부담이 컸었는데요. 오늘 법무부가 군사재판뿐만 아니라 1,5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일반 재판 수용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수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원이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오늘 결정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바꾼 게 정당 자율성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봤습니다. 지금부터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이유와 정치권 반응 그리고 앞으로 움직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박찬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K는 뉴스에 시작합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큰 노래방이라고 하는 부산 사직야구장에서도 월드엑스포 유치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도 엑스포 유치에 나선 건데요. 현장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조진욱 기자, 사직구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8개월을 맞았지만 울산 산업단지의 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기준도 모호한 가운데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인 울산지검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다음 달 11일부터 진행됩니다. 울산에 어떤 현안을 두고 공방이 오갈지 살펴봤습니다. 3D 프린팅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3D 프린팅 상용화를 위한 필수 과정인 품질 평가를 하는 센터가 울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성범죄자 관리에 구멍이 뚫리고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주소 변경 등 신상 정보를 알리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늘 울산 시민과 함께 더 큰 행복을 키워갈 시간. 울산사랑 대표기업 SK이노베이션에서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울산에서 5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체 안전사고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울산지방검찰청은 산업안전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중대재해처벌과 수사 기준이 아직도 모호해 논란을 빚는 가운데 울산지검에서 관련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꿈을 꾸는 곳이 아닌 실현시키는 이곳. 우리 대구보건대학교에서 만나요. 대구보건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대구와 경북 모두 1,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초 이후 40여일 만인데요. 전파력이 강한 새로운 변이 BA.5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을 맞았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들도 재감염될 수 있어 걱정입니다. 김낙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답안 유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성적 욕심에 눈먼 고등학생들은 건물 외벽을 타고 4층 교무실 창문을 넘는가 하면 교사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답안지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광주 서구의 한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한 뒤 돌연사한 20대 남성으로부터 마약과 대마초를 공급받았다고 진술한 20, 30대 5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5명을 뽑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는 17명의 원내외 주자들이 출사표를 던졌고 호남 대표인 송갑석 의원은 비수도권 유일의 후보임을 내세워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기보배, 최미선, 안산 등 다수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광주여대 안궁팀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목표로 폭염 속에서 훈련에 한창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제기된 답안 유출 의혹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성적 욕심에 눈이 먼 고등학생들은 건물 외벽을 타고 4층 교무실 창문을 넘는가 하면 교사들의 컴퓨터를 해킹해 답안지를 빼내기도 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전라북도 주요 사업 가운데 희망 예산이 내년도 국가 예산안에 모두 반영된 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료값 등 생산비는 크게 늘었지만 정작 농산물 가격은 떨어져 농가의 살림살이가 나빠졌습니다. 10년 넘게 미뤄진 전주교도소 이전 사업이 토지 보상 문제가 해결되면서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정부 부처들은 해마다 5월이면 내년도 살림살이를 짜서 기획재정부로 넘깁니다. 이렇게 모아진 부처별 예산안을 바탕으로 기재부가 요즘 막바지 국가예산안 편성 작업에 한창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100대 사업을 살펴봤더니 요구액이 전액 반영된 건 14개에 불과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김진영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부터 승용차 운전하시면서 많이 긴장하셨죠? 교차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바뀐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처음 한 달간은 계도와 홍보 중심으로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인데 이 단속 기준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충북은 사흘
4일 연속 10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다음 주부터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일명 로또 아파트를 미끼로 접근하는 수법인데 피해액은 20억 원 규모입니다. 적십자 봉사대원들이 초복을 하루 앞두고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중복과 말복에도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의 젊은 작가들과 외국 청년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는 기획전이 관람객을 찾습니다. 회화와 드로잉, 영상 조형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청년 작가들의 참신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계를 감동시킨 K. K는 세계로 통한다. KNUT. 세계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웁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행 확산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연령층까지 확대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삼척 대금굴에서 입장권 대리 예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님 유치를 위해 주변 식당들이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표를 싹쓸이하고 있는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원주에서 고교생이 여러 명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학폭위에서는 쌍방폭행으로 결론났습니다. 검찰이 쌍방폭행 학생들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지원방송에서는 오늘 국민의힘 한기 의원을 시작으로 도 출신 국회의원들의 활약상을 연속 보도합니다. 12년 만에 도정 교체를 이룬 김진태 도정의 첫 조직 개편이 임박했습니다. 조직과 인사 모두 대대적인 손질이 예고됐습니다. 한강의 큰 물줄기 강원도. 탄소제로 청정 에너지. 수력과 양수 발전이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시비로 시작된 원주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 올 초에 지원 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고교생 한 명이 여러 명에게 폭행당한 사건인데 학폭위에서는 쌍방폭행으로 결론 났고 검찰도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고유가 시대 제주가 기름값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높은 이유가 물류비가 아닌 대리점 간의 담합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19와 각종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적극적인 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과다 책정된 추가 배송비나 특별한 사유 없는 배송 거부 등에 대한 사례 수집을 통해 법 개정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지역 기름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비싼 물류비가 그동안 원인으로 꼽혀왔는데 또 다른 원인으로 대리점의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신윤경 기자입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수소전기차 넥소. 내일부터 요양병원 대면 접종 연회가 허용됩니다. 코로나19 재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3월쯤 실내 마스크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되는 경기도 농민 기본소득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농촌에 가맹점이 적어 불편하다는 호소가 잇따르자 경기도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2026년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전면 금지를 앞두고 인천 기초단체들이 소각장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소각장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는 지역 주민 반발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관건입니다. 반기 4355년 개천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기념 퍼레이드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가운데 행사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은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뒤 여야 대립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무례한 짓이라고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은 직권남용으로 감사원을 고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이 응답할 의무가 있다며 맞받았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모의고사 때처럼 수능도 국어와 수학을 다소 어렵게 출제해 변별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요양병원과 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정부는 내년 3월쯤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면서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로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첫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7일 EBS 뉴스입니다. 정부가 어제 여성가족부 폐지를 담은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현 여가부의 주요 기능을 복지부로 옮기겠다는 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BS는 어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어서 오늘은 여성단체 관계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수원에서 일어난 세 모녀의 비극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보증금 300만 원, 월세 40만 원짜리 방에 살며 빚독촉에 시달리던 세 모녀가 세상과 등졌습니다. 이들은 모두 병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미안하다였습니다. 8년 전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을 남기고 생을 포기한 송파 세 모녀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빈곤층을 찾아내고 도와주는 게 우리 사회가 할 일인데 그때도 지금도 세 모녀는 마지막 순간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첫 소식 이혜성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우리 시간
시간으로 11시 반쯤 대만에 도착합니다. 25년 만에 미 하원 의장 방문인데 중국은 전투기를 출격시키는 등 무력 시위를 하고 미국도 대비에 나서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했습니다. 2달 연속 6%대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 소집안을 처리하며 비대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비대위원장에는 주호영, 정진석 등 중진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정부 추진안에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과 교육부가 사실상 철회를 시사했습니다. 발표 나흘 만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사업 초기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공군부대에서 또 성폭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직속 상관이 여 부사관을 성추행하고 코로나 환자와의 접촉도 강요했습니다. 채팅 앱으로 처음 만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여성은 숨지기 전 112에 신고했지만 정확한 위치 추적을 하지 못해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수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약 2시간쯤 뒤에 대만에 도착합니다.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하는 건 25년 만이고 여러 우려가 있었는데 펠로시 의장이 직접 방문을 밀어붙였다는 후문도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고 대만군도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미중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인데 정부 공식 대표도 아닌 하원 의장의 방문이 왜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키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복잡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한반도 문제와도 결코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9은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관련 소식 먼저 살펴보고 잠시 뒤에 전문가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에서 얻는 무한한 자원, 수소.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3%를 기록하며 2달 연속 6%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3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이와 배추 등 채소류가 70%가량 급등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는 이르면 5일 전국위를 소집해 비대위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 3명은 오늘 첫 TV 토론회에서 격돌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만 5세 입학에 대해 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단체와 학부모의 반발이 거세지자 용산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은 만 5세 입학 공론화를 지시했을 뿐 정해진 답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경기 안양에서 8살 초등학생이 확진 하루 만에 숨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가 지난주보다 66%나 늘어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밤 대만을 방문한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위험하며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경고하며 무력 시위를 이어갔는데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 2위인 GS25가 자체 브랜드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의 갑질을 하며 부당이익을 취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각종 명목으로 총 222억 원을 챙겼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2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휴가를 떠나기에 앞서 김대기 비서실장에게 3가지를 챙겨달라고 했는데 그중 하나가 추석 물가입니다. 실제로 물가는 2달 연속 6%대 상승세를 기록했죠. 이건 2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되면서 추석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금리가 또다시 오를 것도 자명하고요. 죄송스럽게도 또 오른 물가로 첫 소식 시작해야겠습니다. 윤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한한 수소가 청정에너지로 지속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전기차 넥소.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조금 전 대만을 떠나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1박 2일 대만에 머무는 동안 그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인권 유린을 한다고 비판을 하더니 대만뿐 아니라 홍콩, 티베트, 신장, 중국의 인권 문제를 하나하나 건드렸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리겠지만 이 중국은 머리가 깨지고 불에 타 죽을 거라는 이런 험한 말을 퍼부으면서 대만 포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떠났지만 대만 해협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대만에서 중국이 싫어할 만한 인사만 만나고 다녔던 그의 하루부터 전혜정 기자가 전합니다. 시작주 뉴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총경회의를 놓고 과거 하나회의 12.12 쿠데타도 이렇게 시작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경찰청 앞에는 전국 경찰관들이 보낸 근조환 수십 개가 등장하는 등 경찰 내부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검찰 인사와 인사검증 문제를 지적했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오늘 밤 9시까지 전국에서 9만 4천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대보다 6만 명 가까이 급증한 수치입니다. 거센 재확산세 속 방역당국은 개량 백신에 대한 접종 계획을 다음 달 말에 발표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업무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부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가부 폐지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무더위는 한밤중까지 이어져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내일도 찜통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투나잇 시작합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 정부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고 언급했고 윤익은 경찰청장 후보자는 회의 참석자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거쳐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원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사개특위 관련 잠정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임위 배분 세부 조정 문턱만 넘으면 되나 했는데 언론 플레이를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협상이 또 제자리 걸음입니다.
막판 진통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요? 국회는 50일 가까이 공전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세비는 월 1,200만 원씩 따박따박 빠져나간다고 하니 팍팍한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 내는 국민들 오늘 더 더운 여름밤 보내고 계실 듯합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목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7월 14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한 BA 2.75 이른바 켄타우루스 변이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감염자는 해외에 다녀온 적이 없어서 이미 지역사회에서의 전파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첫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과거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 등이 늘어난 이자 부담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환유예 중심의 현 임시체계를 10월부터는 경감 중심의 지원체계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지만 민주당은 국면 전환용 여론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에 이어서 미국 하원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해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마음의 정리가 됐다면서 당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을 형성한 97그룹 주자들은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전북 진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2살 남자아이가 간식으로 나온 고구마를 먹다가 돌연 숨졌습니다. 경찰은 질식사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근처 민가에 전차포탄이 날아들어 지붕을 뚫고 출입문에 박히는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포탄이 발사된 곳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전차포 사격장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가운데 전파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BA 2.75, 이른바 켄타우로스가 국내에서 첫 확인됐습니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을 수도 있어서 안 그래도 빨라진 재유행에 더 속도가 붙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첫 소식 김평정 기자입니다.